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지지에 대해서, 지지물상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물상론.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가며 산다. 시간과 공간, 음양 이론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팔자와 더불어 가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갖다 잘 하는 게 내 삶을 윤택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되겠네요. 자, 지지는 천간이랑 틀리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고 계절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그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는 중요한 내 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위에 내가 올라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계절에 아니면 어떤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패라든지 기륭화복이 완전히 틀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지지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면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지는 천간과 틀리게 12개, 12달, 12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3개씩 이렇게 배속이 돼서 12개 12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묘진, 동물로 얘기하면 호랑이고 토끼고 용이고, 그 다음에 뱀이고 말이고 양이고, 여기는 잔내비 원숭이고 닭이고 개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돼지, 쥐, 소 이렇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봄하면 임묘진이 바로 봄이고요. 봄이고, 여기는 사오미,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습니다. 봄은 여기 동쪽, 동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름은 남쪽이고 남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신유술은 가을이고 서쪽, 서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해자축은 겨울이고 북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으로 보면 여기는 오전, 새벽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오전이랑 오후, 그 다음에 초저녁, 밤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시 여기 인생으로 볼 것 같으면 새싹이고 성장하는 어떤, 여기는 개화, 여기는 결실과 수확, 여기는 시와 저장. 그래서 근묘화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유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하면은 1월 얘기를 하고요. 임묘진하면 1, 2, 3, 사오미 하면 4월, 5월, 6월, 신유술 7, 8, 9, 해자축 10, 11, 12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명리학은, 역학은 이렇게 보면 입춘, 경칩하는 절기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이라고 해서 양력으로 1월 1일 된다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음력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입춘이 돼야지만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명리학은 절기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할 수가 있겠네요. 음력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양력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입춘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입춘은 매년 양력 2월 4일이나 5일 날 입춘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인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 경칩, 이러면 경칩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2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절기에 따라서 12절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12지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시간 작성표, 표준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지구에 비치는 빛의 각도를 갖다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이제는 한 마을처럼 하나의 공동체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또 우리 후손들인데 각자 시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 항만이라든지 항공 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1884년 미국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이제 각국의 시간을 갖다가 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점을 바로 표준 자오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갖다가 지나가는 그 경도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자오선 0도로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360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60도를 갖다가 이렇게 시간별로 따지다 보니까 15도마다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세계가 공통적인 하나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표준 자오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들쑥날쑥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갖다가 같이 지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표준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여기 보면 동경 135도라고 하는 일본이 사용하는 일본 표준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동경 127도 30분을 갖다 쓰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 보면 동경 120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동경 120도를 쓰는 중국과 지금 135도를 쓰고 있는 일본은 1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5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대한민국, 한국, 서울은 여기 120도 30분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30분 차이, 일본이랑 30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거의 중국의 역학이라든지 명리서적을 갖다가 갖고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서 자시하면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30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를 우리는 자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요걸 쓰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쓰고 있는 거는 뭘 쓰고 있다고요? 일본의 동경 135도 자오선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국회에서 몇 번의 한국의 시간을 갖다가 찾아오자, 잃어버린 한국 시간을 갖다 되찾자라는 운동으로 계속해서 국회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현재까지도 그래서 일본의 시간을 갖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우리 조선의 시간을 찾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 시간을 쓰고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 그러는 걸 우리는 절대 그걸 쓰지 아니하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자시로 쓴다고 한다는 사실을 갖다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1시간이 차이 나니까 일본의 유수한 또 역학자들은 자기들은 여기서 11시부터가 아니라 12시부터 2시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자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자, 그래서 차이가 시간별로 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지는 자,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어. 천간, 십천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지는 천간이랑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하는 겁니다. 지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주팔자의 성장 환경이고요. 생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생활 공간, 활동 공간에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지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나는 꽃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아름다운 지금 이제 국화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물기도 머금고 아주 그냥 싱싱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꽃으로 태어났는데 그 꽃이 그죠? 지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봄에 피어난 내가 꽃이라고 하면 그냥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꽃이라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 성장 환경이고요. 내가 태어나는 환경이고 생활 환경, 이런 공간, 개인의 삶을 나타내는 게 이 계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바로 지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사주팔자에 4개의 궁을, 이 궁이라고 하는 건 자리궁자입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사주팔자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연지를 갖다가 여기 근묘화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해석을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연지를 보고서는 조상이니 전생이니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월지는 일간인을 갖다가 키워낸 성장 환경이고요. 나를 갖다 보필하는 부모님을 갖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는 일간 밑에 밑에 있는 그 일지는 배우자 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지는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 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육친 관계를 갖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운을 분석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원형 이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연지는 국가나 무슨 땅, 토지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사회나 직업이나 직장, 그죠? 주택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가정이라든지 일상 생활사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하고 내 배우자 궁 여기 맞습니다. 여기는 취미나 모임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장사, 가게 이런 것들도 많이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 월, 일, 시에 따른 요 해석에 대한 이 궁의 모습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요거는 애워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갖다 많이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근묘화실 여기 뿌리가 연지 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내 고향이라든지 뿌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묘의 새싹, 그죠? 새싹부터 이제 틀린 거죠. 틀려요. 떡잎부터 보고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화사하게 활짝 피어 있는 꽃을 갖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그 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과실을 맺는 근묘화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지가 엄청나게 궁이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충 파일을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의 운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장간 보겠습니다. 지장간. 이 지지에는 천간과 틀리게 이렇게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월, 1월 하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인월 이러면 입춘이 시작되는 날부터 인월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월이 된 그 시점부터 새해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음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이라고 하는 그죠? 절기상 양력으로 보면 대개 2월 4일이나 5일 날 있는데 그때가 돼야지 새해가 시작되고 인월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 안에는 그냥 아직까지도 하얀 눈이 세상을 지배하고 쫙 쌓여 있다가 서서히 눈이 내려가고 있고 산골짜기는 아직도 눈이 수북이 있고 여기 이쪽 양지바른 곳에는 눈이 단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월 하면은 이 지지에는 세 가지의 기운이 있는데
여기, 중기, 정기가 있다. 여기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전월에 남아있는 기운이다. 아직까지도 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중기라고 하는 거는 본래의 기운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인월 하면은 여기, 중기, 정기가 전월에 남아있는 전에 남아있는 기운이 그 다음에 본래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중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7, 7, 16일을 여기 장악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의 한 달이죠. 그죠? 한 달에 보면 여기, 중기, 정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묘하면은 요걸 갖다 우리는 생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봄을 시작한다 해서 생지. 이거는 봄의 가장 절정에 있다 해서 왕지 이렇게 얘기해요. 왕지는 여기서 보다시피 중기가 없어요. 전에 남아있는 기운에 바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기가 없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지, 묘지, 고지. 창고 고자를 써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내가 창고에 보관,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진토가 하는 일이죠. 진토는 보니까 전월의 기운과 또 중간 기운, 그 다음에 본래 기운 이렇게 나눠지는데 진토는 본래 기운은 무토예요. 무토, 천간으로 보면 무토야. 천간의 무토의 성정을 갖고 있는데 전월에는 여기 간목, 목이니까 을목, 여기 을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일간은 개수를 이렇게 안고 있네요. 그래서 진토는 수의 기운이 좀 머무르고 있는 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지는 7, 7, 16으로 여기, 중기, 정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왕지는 10일, 20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지에는 9일, 3일, 18일이 이렇게 배속되어 있다 하는 거 여기 지장 안에 볼 수가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전체를 다 애우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드니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애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오미 하면 여름으로 들어갔네요. 입하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어떤 때고요. 가장 여름이 뜨거울 때고요. 여름의 종지부, 그죠? 복사일이 이제 뜨거울 때가 미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생지는 여기처럼 7, 7, 16처럼 7, 7, 16으로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 왕지는 여기랑 정기만 이렇게 묘에는 있는데 기토 여기 오할 뜨거운 열기가 있는 여름에는 여기 기토로 가는 축축한 기토가 여기 머물고 있는 거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미월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기 보니까 고지라고 그랬는데 9, 3, 1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토는 음의 토기 때문에 본래의 자기 기운은 기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천간으로 봤을 때는 기토의 성정을 갖고 있다. 그죠? 여기 오화는 천간으로 보면 정화의 속성, 사화는 천간으로 보면 본래 병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신유술은 가을을 의미하는데 신은 여기가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됐습니다. 생지는 여기, 중기, 정기가 7, 7, 16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 왕지는 여기라고 하는 여기와 여기 본래 기운, 정기, 본기, 정기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죠. 여기는 중기가 없어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기운으로 쳐져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월은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서 그죠? 9일, 3일, 18일 날 배속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의 흙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보면 무토의 성정을 갖고 있는 가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겨울을 잠깐 보겠습니다. 겨울은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되면 이제 입동이라서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하고 겨울장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가정에서는 뭐 김장도 담고 여러 가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때고요. 가장 추운 이 동지가 있는 이 대설 후 여기 지금 자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겨울의 끝자리는 축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지, 왕지, 여기는 고지, 생지는 여기 7, 7, 16으로 이렇게 배속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자월, 여기는 왕지는 여기도 여기랑 정기밖에 없습니다.
봉기가 중기가 없죠. 바로 여기 봉기인 정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일, 20일 이렇게 배속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고지는 9, 3, 1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음해토기 때문에 본래 모습은 기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희한하게 여기는 보니까 생지는 무토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생지가 무토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생지는 무토가 되어 있고요. 생지는 전부 다 무토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속성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봄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여름을 여는 거예요. 가을을 열고 겨울을 열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의 속성인데, 본래는 전에 남아있는 기운이니까 저는 12월 때 남아있는 기운이 기토이기 때문에 휴 올라서 여기가 기토가 돼야 되는데 무토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월에 보면 여기 4월인데 3월에 보니까 여기 무토가 있어. 무토는 그대로 왔어요. 또 여기 있는 생지는 6월의 끝자락에 있는 여기 기토가 일로 와야 되는데 무토가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생지는 9월에 있는 무토가 와서 왔는데,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7월에 있는 무토도 기토가 일로 와야 되는데, 또 1월에 있는 인월도 기토가 일로 와야 되는데, 생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무토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특이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심사 꼼꼼하게 다시 한번 되짚기로 하고요. 또 아까 본 이렇게 왕지 좌오묘유 그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이 왕지는 여기 보면 여기랑 정기만 있는데 어떻게 5월에는 어떻게 여기에 토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동서남북, 사방 4개씩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화로 오려면 목생화 잘 와요. 잘 와. 또 금이 금생수 잘 옵니다. 또 수가 수생목 잘 가요. 그런데 이 화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이 뜨거운 불기운이 가을의 금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극금이 되는데 화가 금을 갖다 녹여버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뜨거운 오하에 물기가 축축한 이 토를 갖다가 축축한 토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화생토, 토생금을 갈 수 있게끔 토를 집어넣었다 하는 게 본래의 지장간의 오하의 중기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왕지에 대해서는 왕지는 여기 묘, 오, 유, 좌오묘유라 그래서 그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걸 갖다가 우리가 왕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화살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왕지에는 중기를 갖다가 두지 아니하고 여기랑 봉기인 정기만 이렇게 있는데 오하에는 여기 보니까 중기에 기토를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자, 봅니다. 봄에서 목에서 화로 가는 목생화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죠. 또 금에서 금생수, 가을에서 겨울로도 너무 잘 넘어갑니다. 또 겨울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에서 수생목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옴이라고 하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그죠? 가을에 금으로 갈라다 보니까 화극금,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원활하게 상생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오하에 여기 축축한 금을 만들어내는 기토를 갖다 집어넣어서 상생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게 바로 오하에 중기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적이고 깊은 전문성이 있는 강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 여기, 중기, 정기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배속되어 있냐,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지장간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드셨을 겁니다. 자,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